김철수 씨는 인지 능력이 정상입니다. 치매가 전혀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진료실이 얼어붙었다. 아빠, 우리를 기만했어? 지연이 소리쳤고 우리 눈물은 뭐였는데? 현수가 분노를 터뜨렸다. 내 인생을 뭘로 본 거야? 미자의 30년 서운함이 폭발하며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다. 돈이 아니었어. 내가 원한 건 가족이 곁에 있어 주는 거였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 골목길 30년이 넘은 단독주택이 하나 서 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이 집은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죠. 대문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마당 한편에는 미자가 기르는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철수가 동네 어르신과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68세,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중소기업에서 부장까지 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할 일이라곤 이렇게 장기나 두는 것뿐이었죠. 철수야, 또 졌네. 오늘따라 실수가 많구만. 상대방인 옆집 박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극적이며 어휴, 요즘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요. 나이 탓인가 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이나 차를 움직일 때도 망설여지고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도 어려워졌죠. 아니, 정확히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는 것이 맞을 거예요. 할 일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가 뇌를 둔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잠도 잘 안 와서 그런가 봐요. 철수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밤마다 뒤척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은퇴 후 생긴 무료함과 불안감이 잠을 방해했죠. 젊었을 때는 일에 치여 잠잘 시간도 부족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괴로웠습니다. 집안에서는 박미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5세인 그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같은 반찬들을 만들고 있었죠. 가스레인지 위에는 여러 개의 냄비가 동시에 끓고 있었고 도마 위에는 썰어놓은 야채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녀에게는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생해온 미자에게 남편의 은퇴는 또 다른 부담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점심 먹어요. 미자가 식탁에 김치찌개와 밑반찬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철수는 장기판을 정리하며 들어왔습니다. 부부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지만 요즘 들어 할 말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철수는 은퇴 후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하고 미자는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어때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이죠. 요즘 마트에서 반찬도 싸게 파니까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단골분들이 계셔서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게 일을 도우려고 해도 미자는 괜찮다. 혼자 하는 게 편해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철수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고 혼자 남은 그는 장기하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허전했죠. 가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기도 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 2시경 아들 김현수가 찾아왔습니다. 40세인 현수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언제나 바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시계를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현수가 인사를 건넸지만 어딘지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저냥 지냈지. 너는 일이 어떠냐? 철수가 물었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으며 바쁘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실적 내기가 힘들어요. 고객들도 보험 가입을 꺼리고 기존 고객들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도 뭐 먹고 살만은 하니까 다행이에요라고 답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부자간에 나눌 깊은 이야기는 없었죠. 현수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웠고 철수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현수가 의무적으로 물었습니다. 장기 두고 텔레비전 보고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철수의 대답도 간단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시니까 다행이에요라고 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딸 김지연이 들렀습니다. 38세인 지연은 학원 강사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의 그녀는 가방에서 과일을 꺼내며 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가게는 잘 됐어요? 이거 바나나인데 드세요. 지연은 어머니에게는 따뜻했지만 아버지에게는 가볍게 아빠라고만 인사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식탁에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미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죠. 하지만 그 대화는 철수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 은퇴하신 후에도 혼자서 다 해내시잖아요. 가게도 운영하시고 집안일도 다 하시고. 지연이 어머니를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현수도 거들었죠. 아버지는 늘 자기 중심적이었지. 젊을 때도 집안일은 엄마 혼자 다 하시고 아버지는 자기 일만 생각하셨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아버지랑 놀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연의 목소리에도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고생만 했어. 우리 키우느라, 가게 꾸려가느라, 그때도 지금도. 아빠는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집에서 놀기만 하시고, 엄마 도와드릴 생각은 안 하시고, 반찬 가게 일이라도 좀 도와드리시면 되는데, 미자는 자식들을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아버지 앞에서 무슨 말이냐? 아버지도 나름대로 고생하셨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속마음으로는 자식들의 말에 동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30년 넘게 참아온 서운함들이 한순간에 올라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돈 벌어오니까 참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철수는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가족들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점점 소외되어 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때는 이 집의 든든한 가장이었고 가족들이 존경하는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짐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게 뭐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뭔가 취미 활동이라도 하세요. 동네에서 봉사활동이나 운동이나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현수가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빈말처럼 들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철수는 홀로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별이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가족들에게 사랑받던 때가 있었나? 젊었을 때는 돈 벌겠다고 바쁘다고 가족한테 소홀했고, 이제 늙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또 외면당하고, 미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문 너머 마당에 앉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요즘 들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소통이 단절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사라져가는 것 같았죠. 이 사람도 나름대로는 힘들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보다는 편하잖아 하는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는 오래된 불신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가족 구성원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죠. 철수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을, 미자는 평생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를, 자식들은 무관심했던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지만 깊은 균열이 생긴 가정에 곧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철수는 언제나처럼 동네를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자주 밖으로 나가곤 했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뒷산 쪽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그곳은 젊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왔던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문득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집 근처였는데 주변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죠. 여기가 어디지? 철수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길인데도 갑자기 모든 것이 헷갈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철수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죠.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봤지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디 가시려고 하는데요?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철수는 집에 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남성은 철수의 상태를 보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미자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철수는 산책을 나가도 1시간 정도면 돌아왔는데 벌써 3시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죠. 어디 간 걸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미자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수 씨 가족이신가요? 어르신이 길을 잃어서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자는 급히 파출소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미자가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미안해요. 갑자기 길이 헷갈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라고 답했습니다. 경찰관은 어르신, 혹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철수를 데리고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실시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의심됩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입니다. 미자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요? 정말 치매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니까 약물 치료와 함께 관리를 잘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부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미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서서히 자신을 잊어갈 것이라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날 저녁 미자는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심한데요? 지연도 어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음 날 자녀들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심각했죠. 의사의 진단서를 읽어본 현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되겠네요. 누군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지연도 엄마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도와드려야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그런데 아버지 재산 정리도 미리 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판단력이 더 떨어지면 곤란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도 맞아요. 통장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 정리해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동조했습니다. 미자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남편이 아직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았죠.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야? 아버지 치료가 먼저지라고 했지만 자식들은 엄마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아요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순간 철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순간 당황했죠. 현수가 그냥 가족 일로 상의하고 있었어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철수는 가족들의 표정을 살피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 병 때문에 그러는 거야? 철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자는 여보, 앞으로 조심해서 생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철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은 번갈아 가며 철수를 돌보기 시작했고 혼자 외출하는 것도 금지되었죠. 미자는 반찬 가게 운영과 남편 간병을 동시에 해야 했고 자녀들도 각자의 일정을 조정해가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족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간병의 부담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걱정도 함께 떠올랐죠. 현수는 아버지 치료비도 많이 들 텐데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진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지연도 장기간 간병을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요양보호사를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요양원도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고라고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가족의 헌신과 경제적 욕심이 미묘하게 교차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이런 가족들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미안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러면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건가? 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점점 치매 환자로서의 생활에 적응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몇일인지 물어보고 가족들의 이름을 가끔 헷갈리기도 했죠. 때로는 방금 전에 한 말을 다시 반복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해 한참 동안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어때요? 철수가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맑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자가 답했지만
10분 후 철수는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죠. 미자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하며 참을성 있게 대답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번갈아 가며 철수를 돌보느라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수는 주중 저녁 시간에, 지연은 주말에 어머니를 도와드렸죠. 미자는 반찬 가게 운영 시간을 줄여야 했고 그만큼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철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연이 치매약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철수는 고마워요, 지연아. 내가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를 할 때면 가족들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미자는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살그머니 나가보니 철수가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집중해서 읽고 있었죠.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치매 증상을 보이던 남편이 이렇게 또렷하게 신문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여보, 뭘 하고 있어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아, 잠이 안 와서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미자는 신문 내용이 이해되세요? 라고 물었고 철수는 글쎄요, 그냥 글자만 보고 있었어요 라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자가 가게에서 돌아와 보니 철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돈은 절대 들키면 안 돼. 알겠지? 아직 때가 아니야.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깜짝 놀라 조용히 가까이 가서 들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철수의 목소리는 치매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미자가 거실로 들어가자 철수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누구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어머니를 도우러 왔을 때 미자는 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아버지가 혼자 있을 때 신문도 제대로 읽고 전화도 아주 정상적으로 하더라고. 지연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치매 환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말이야. 내가 직접 봤는데 전화로 누군가한테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아주 또렷하게. 미자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도 치매는 치매잖아요. 의사도 그렇게 진단했고. 하지만 다음 날 지연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수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워서 보니 거기에는 날짜별로 세세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 가게 간 시간, 현수 온 시간, 지연 올 예정 시간 같은 내용들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연기하기 힘든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또렷하게 대답해서 의심받을 뻔함, 약 먹는 척만 하고 버림, 신문 읽는 것 들킬 뻔함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급히 수첩을 원래 자리에 놓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철수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뭐?
그냥 그래. 머리가 좀 아프고 기억이 잘 안 나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우리 아버지 말이야. 지연은 하루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혹시 아빠 일부러 치매인 척하는 건 아닐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게 말이 돼? 병원에서 진단도 받았는데. 지연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친구는 말도 안 돼. 그런 연기를 누가 몇 달이나 해? 그리고 의사도 속일 수 있겠어? 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기로 했죠. 며칠간 지켜본 결과 가족들이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아버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멍한 표정으로 반복적인 질문을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집중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현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나 아버지한테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 현수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치매는 확실한 거잖아라고 했지만 지연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메모를 봤다고? 현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리고 엄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 아버지가 전화로 돈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는 며칠간 아버지를 은밀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의심스러운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철수가 가족들 몰래 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버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가? 현수가 충격적인 가능성을 입에 담았습니다. 지연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는 이제 불신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돌봐온 아버지가 사실은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연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가능성 말입니다. 현수는 며칠간 아버지를 관찰한 후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아버지가 평소처럼 낮잠을 자는 척하며 방에 들어간 후 현수는 조용히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방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살금살금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마당 끝쪽으로 향했습니다. 현수는 멀찍이 서 아버지의 행동을 지켜봤죠. 철수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큰 화분을 옮기더니 그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뭐지? 저기 뭘 숨겨뒀나? 현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철수가 꺼낸 것은 작은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를 들고 철수는 창고 쪽으로 향했죠. 현수는 아버지가 창고에 들어간 후 몇 분 기다렸다가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철수가 구석진 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닥에 설치된 작은 금고를 열고 있었습니다. 금고? 우리 집에 언제부터 금고가 있었지? 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인데도 그런 금고가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철수는 금고에서 봉투들과 서류들을 꺼내더니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치매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죠. 현수는 숨을 죽이며 아버지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약 10분 후 철수가 창고에서 나오자 현수는 급히 숨었습니다. 철수가 집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현수는 창고로 들어가 그 금고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철수가 다시 잠가놓은 상태였죠.
열쇠는 어디에 숨겨뒀을까? 현수는 주변을 살펴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현수는 지연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비밀 금고가 있다고? 지연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내가 직접 봤어. 아버지가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보고 있었어. 그런데 치매 환자가 그런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겠어? 형제는 기회를 봐서 그 금고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병원에 간 사이 두 사람은 창고를 뒤졌습니다. 30분간 찾은 끝에 작업대 밑에 테이프로 붙여진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그 열쇠구나. 현수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현금 뭉치들, 여러 개의 통장, 그리고 봉투에 담긴 서류들이었죠. 와, 이게 얼마나 되는 거야? 지연이 놀라며 현금을 세어봤습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 되는 현금이었습니다. 통장들을 확인해 보니 각각 다른 은행에 개설되어 있었고 잔액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봉투 안의 편지들이었습니다. 현수가 그 중 하나를 꺼내 읽어보니 철수의 필체로 쓰여진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돈은 자식들에게 절대 나눠주지 마라. 그들은 내 진심을 몰라준다. 돈만 바라볼 뿐이다. 뭐야 이게? 지연이 다른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현수와 지연은 나를 존경한 적이 없다. 언제나 나를 무시하고 어머니 편만 들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것이니 내 뜻대로 쓰겠다. 형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편지도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그때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한다. 자식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자신들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연은 다른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그 중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집 외에도 다른 곳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오빠, 아버지가 우리가 모르는 재산이 이렇게 많았어? 나도 몰랐어. 이런 식으로 숨겨뒀을 줄은. 현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치매를 걱정하며 정성껏 돌보고 있을 때 아버지는 몰래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 날짜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치매 연기 성공적. 가족들이 의심하지 않고 있음.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 처리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다. 이 메모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치매를 연기하고 있었던 거야?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잖아.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두 사람은 급히 금고를 정리하고 열쇠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죠.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현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오늘 날씨가 어땠지? 같은 반복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아는 현수에게는 아버지의 행동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현수가 의도적으로 물었습니다. 응? 뭔가 이상해. 머리가 맑지 않아. 철수가 답했습니다. 현수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며칠 후 현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죠. 엄마,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자는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연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르게 숨겨둔 재산이 있어요. 현수의 폭탄 선언에 미자는 무슨 소리냐? 그럴 리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수와 지연이 발견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미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편지 내용을 들었을 때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죠. 정말 그런 편지가 있었다고?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이 가정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있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결국 아버지를 병원에 강제로 모시고 가기로 결심했죠. 아버지, 정기검진 받으러 가야 해요. 현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왜? 몸이 괜찮은데? 라고 머뭇거렸지만 현수는 의사가 한 달마다 검사 받으라고 했잖아요 라고 강요했습니다. 미자는 아들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지난 며칠간 현수와 지연이 자신에게 보여준 증거들 때문에 그녀도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검사 받고 오세요. 마음이 놓일 거예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차가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서 철수는 불안해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가족들의 분위기를 느꼈죠. 오늘 검사는 뭘 하는 거예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정밀 검사요. 치매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거예요. 현수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해서 현수는 의사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상태를 정확히 검사해 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검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는 지난번 검사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라고 물었고 현수는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라고 답했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는 철수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2024년 11월 15일입니다. 철수의 답은 정확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윤석열입니다. 이것도 맞았죠. 의사는 더 복잡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계산 능력 테스트, 언어 능력 테스트까지. 철수는 모든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답했습니다. 의사는 점점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잠깐만요. 지난번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컴퓨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었는데 의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1시간에 걸친 정밀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가족들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김철수 씨는 인지 능력이 정상입니다. 의사의 첫마디에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미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치매가 전혀 없습니다.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모든 면에서 동년배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지난번 검사 결과와 완전히 다릅니다. 의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순간 진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수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봤고 미자는 남편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럴 리가. 제가 치매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상태로는 전혀 치매가 아닙니다. 혹시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으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현수가 아니요. 처음 진단받은 게
여기에서였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의사는 지난번 검사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분명히 경도인지장에 소견이 있었는데 이상하네요. 치매는 보통 악화되지 호전되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철수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전혀 치매가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보이고 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가족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설명을 해주세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뭘 설명하라는 거냐? 철수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면서 왜 그동안 치매인 척 하신 거예요? 지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나도 모르겠어. 의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빠, 우리를 기만했어?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밤잠 못 이루며 아버지 간병했는데, 현수도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숨겨둔 돈도 있고, 치매 연기도 하고,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네요.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미자의 목소리가 가장 차가웠습니다. 내 인생을 뭘로 본 거야? 30년 넘게 참아온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반찬 가게 문 닫고 당신 간병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게 다 연기였다고? 철수는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려고? 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숨겨둔 금고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편지도 다 봤어요. 우리를 믿지 않는다고 쓴 그 편지들도.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모두 탄로난 것을 깨달았죠. 그걸 어떻게 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아버지는 우리를 전혀 믿지 않고 있었잖아요. 돈만 노린다고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미자는 남편을 향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사랑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달았죠. 치매 연기로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가족을 완전히 잃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한테는 이유가 있었어. 철수가 애원했지만 가족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가족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녁 식사에도 부르지 않았죠. 완전한 고립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거짓말의 무게가 이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철수는 며칠간 집안에서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가족들은 그와 말을 섞지 않았고 식사도 따로 했죠. 미자는 남편의 밥그릇을 따로 챙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철수는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철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을 때 나타났죠. 가족들아,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철수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지연은 들을 말이 뭐가 있어요?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 기회를 달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가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다 늦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난 진짜 치매에 걸린 게 아니었어. 하지만 연기를 한 이유가 있다.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시선을 돌리지 않았지만 귀는 기울이고 있었죠. 너희가 나를 버릴까봐, 돈만 바라볼까봐 두려웠다. 철수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가족보다 돈을 쫓았고 결국 너희 엄마를 고생시켰지. 늘 바빴다는 핑계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 미자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철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성공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가족들은 당연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철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 더 이상 존경하지도 않고 짐스러워하더라고. 그때 깨달았어.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현수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연기한 거예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섞여 있었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그 죄책감이 평생 날 괴롭혔다. 철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가족들을 소홀히 했던 것, 돈벌이에만 매달렸던 것. 그래서 재산을 숨겼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바라보는지 알고 싶었어. 지연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시험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철수가 절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늙고 병들어도 가족이 곁에 있어주는 거였어. 돈이 없어도 도움이 안 되어도 말이야. 미자가 드디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바란 건 뭐였어? 목소리에는 30년간의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돈이 아니었어. 내가 원한 건 내가 늙고 병들어도 가족이 곁에 있어주는 거였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었어.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우리가 진심으로 원한 것도 결국 아빠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아빠요. 현수도 주먹을 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그게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믿지 않으셨잖아요. 분노와 오열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진심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상처도 깊이 느꼈죠. 철수의 거짓말로 인한 배신감과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외로움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만 우리도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이 치매라고 생각하고 정말 정성껏 돌봤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엄마가 가게 문 닫고 아버지 간병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지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불안감 때문에 너희들을 힘들게 했어. 현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용서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했는지 아세요? 하지만 동시에 현수의 마음 한편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도 생겨났습니다. 평생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살아온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미자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시험했듯이 우리도 당신을 시험당한 기분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요. 철수는 무릎을 꿇고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너희들의 진심을 의심했던 것도 거짓말로 속인 것도 모두 내 잘못이에요. 그때 지연이 마음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를 아세요? 우리를 믿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아빠를 사랑했는데 아빠는 그 사랑을 의심하셨잖아요. 현수도 그동안 아버지한테 소홀했던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일 권리는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서서히 화해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가족들의 진짜 마음이 드러났지만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죠. 미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외로웠고 우리도 상처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 부부 생활 중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믿음을 쌓아가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진심으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그의 거짓말이 너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철수의 고백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가족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현수와 지연은 아버지와 대화를 거부했고 미자도 냉랭한 태도를 유지했죠. 철수는 매일 가족들에게 사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현수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철수는 깜짝 놀라며 무슨 법적 조치? 라고 물었습니다. 현수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사기죄로 고발할 거예요. 치매를 연기해서 우리를 속인 것, 이건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연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간병하느라 직장도 쉬고 엄마는 가게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아요.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아버지를 고발하겠다는 거냐?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확인하려고 우리 인생을 망쳤잖아요. 이제 우리도 법적으로 확인받을 거예요 라고 차갑게 답했습니다. 미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실망했지만 법적 조치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얘들아, 그래도 아버지인데 라고 말했지만 자식들의 결심은 굳었습니다. 엄마도 피해자예요. 30년간 고생하신 것도 모자라서 이런 거짓말까지 당하셨잖아요. 지연이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법정에서 아버지의 잘못을 명확히 해야 해요. 철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역효과를 낳았죠.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 내가 잘못했어. 무엇이든 하겠어. 하지만 현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다음 주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에요라고 통보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앉아 있는데 미자가 나왔습니다. 여보, 못 주무세요? 미자야. 철수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너희들의 사랑을 시험하려다가 모든 걸 잃게 생겼구나. 미자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치매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그게 다 연기였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젊었을 때도 지금도. 미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바란 건 뭐였어? 진짜로? 철수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돈이 아니었어. 내가 원한 건 내가 늙고 병들어도 가족이 곁에 있어주는 거였어. 돈이 없어도 도움이 안 되어도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순간 미자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진심을 느꼈거든요. 당신도 외로웠구나. 다음 날 아침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이 엉엉 울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지연아, 왜 그러냐? 잘못한 건 아버지인데. 지연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한 것도 결국 아빠였어요. 건강한 아빠, 우리를 사랑해주는 아빠요. 현수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죠.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했지만 결국 우리도 아버지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철수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의심해왔던 가족들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네, 정말로 사랑했어요. 지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아빠니까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왜 그걸 믿지 못하셨어요? 미자도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우리가 이렇게 화내는 이유를 아세요? 배신당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의심하셨잖아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 조치 이야기는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요. 정말로 아버지를 감옥에 보낼 생각은 없어요. 철수는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하고도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너희들을 믿지 못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 분노와 오열 속에서 가족들은 서서히 화해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지연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앞으로는 서로를 의심하지 말아요. 우리가 아빠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주세요. 현수도 저희도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을게요. 다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로 솔직하게 살아요. 더 이상 거짓말은 안 돼요.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희들을 믿겠어. 하지만 완전한 화해를 위해서는 더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철수는 마음을 정하고 가족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숨겨둔 재산을 모두 공개할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쓸지도 함께 결정하자.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숨기려 했던 재산을 스스로 공개하겠다니요. 철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 공개하실 거예요? 현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더 이상 숨길 게 없어. 그리고 이 돈을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게 쓰고 싶어. 철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렇게 김철수 가족은 가장 큰 위기를 맞으면서도 동시에 진정한 화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불신으로 얼룩진 관계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진짜 사랑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철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족들을 창고로 데리고 가서 숨겨둔 금고를 직접 열어보였죠. 이게 내가 숨겨둔 전부야. 철수가 금고 안에 현금과 통장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총 재산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현금 3천만 원과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된 2억 원, 그리고
교회에 있는 땅까지 합치면 상당한 규모였죠. 아버지,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어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평생 모은 거야. 너희들 교육비 내고 집 사고 그래도 조금씩 모았지라고 답했습니다. 현수는 그런데 왜 이렇게 숨기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이 돈만 나눠 가지고 흩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유언장도 그렇게 써뒀고. 미자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때 철수가 결정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 돈을 지역사회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쓰고 싶어. 혼자 결정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상의해서 말이야.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집착했던 돈을 내놓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정말요? 진심이세요? 현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돈이 우리를 갈라놓을 바에야 함께 나누는 게 낫겠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죠. 일부는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에 쓰고 일부는 너희들 미래를 위해 남겨두고 싶어. 그리고 미자 가게도 확장해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지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엄마 가게가 단순히 반찬 가게가 아니라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현수도 저도 도와드릴게요. 보험이라면서 알게 된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라고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자는 남편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철수는 그동안은 불안해서 혼자 끙끙 앓았지.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어라고 답했습니다.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미자의 반찬 가게는 확장 공사를 시작했고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죠. 철수는 직접 동네를 돌아다니며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반찬을 배달했습니다. 김할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철수가 독거노인 김할아버지에게 미자가 만든 반찬을 전달했습니다. 고맙네, 철수야. 덕분에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있어. 김할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철수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을 모으기만 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만족감이었죠.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철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수와 지연도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현수는 주말마다 어르신들의 보험 상담을 무료로 해드렸고, 지연은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 학습 지원을 제공했죠. 가족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자의 가게는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고, 독거노인들도 건강해지셨죠. 무엇보다 김철수 가족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탁의 모습은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가 오갔죠. 아버지, 오늘 김할머니가 아버지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이 아버지의 봉사활동을 칭찬했습니다. 철수는 나도 보람 있어. 진작 이런 일을 할 걸 그랬어라고 답했습니다. 현수도 이제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 같아요. 예전에는 각자 따로 살았는데라고 말했습니다. 미자는 맞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라고 동의했습니다. 철수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너희들의 사랑을 의심하고 돈으로 시험하려 했고 정말 미안했어. 미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요. 우리 모두 실수했고 모두 배웠잖아요.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로 우리를 믿으시죠? 철수는 물론이지.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라고 답했습니다. 현수도 저희도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은퇴 후에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죠. 외로움 대신 따뜻함이, 불안함 대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미자가 나와서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정말 다행이야.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편안해 보여요. 예전에는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미자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야 진짜 평안을 찾은 것 같아. 철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감을 발표한 것입니다. 가족은 때로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드러내는 순간 그 상처는 사랑으로 꿰매어집니다. 철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 속에 남습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가족들은 박수를 쳤고 동네 사람들도 감동했습니다. 김철수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거짓말과 불신으로 시작된 위기가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